안녕하세요, 원픽 리뷰입니다. 오늘은 때지난 갤럭시 Z 폴드 4 리뷰입니다. 제 채널 자체가 좀 친애플 성향이다 보니까 이걸 구독자분들이 관심 있어 할까 했지만 이번에 거의 완성형이라고 불리우는 이 Z 폴드 4를 보면서 저도 출시하자마자 이번에 한번 이거 넘어가 볼까 라고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동안 써오던 관성이나 아이폰 애플 생태계 때문에 아이폰 14를 그냥 구매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처럼 이런 고민을 하셨던 분들 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비슷한 시기에 아이폰 14 프로랑 구매를 해서 둘 다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바로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하다가 어차피 늦은 거 한 달 정도 쭉 써보고 세핑 버프가 좀 사라질 때쯤 리뷰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야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네, 첫 번째로 외관 및 그립감인데요. 전체적으로 그냥 새로운 폼팩터가 주는 그 신선함 때문인지 무조건 예쁘다, 자꾸 손이 간다, 이게 솔직한 저의 느낌이었습니다. 그립감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 맨 처음 폰을 받고 이렇게 딱 쥐어보면 제 예상과는 다르게 그립감 괜찮네 이거였습니다. 같은 두께의 디스플레이를 반으로 접어서 휴대하는 거니까 물리적으로 두꺼워지는 건 당연한데 평소 그립감이라는 게 이 스마트폰의 폭과 상당히 연관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Z 폴드 4를 딱 잡아보면 폭이 이렇게 좀 얄쌍하면서 위로 길어지는 이런 타입이다 보니까 이런 생폰일 때 그립감은 상당히 괜찮다. 두께가 얇지는 않아요. 그런데 두께에 비해서 생폰 그립감은 상당히 괜찮다. 그러면 이제 케이스를 장착해서 한번 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두께감은 좀 상당해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교적 얇은 축에 들어가는 제로 스킨 투명 케이스를 한번 사봤는데 이런 걸 껴놔도 어쩔 수 없고요. 삼성 정품 펜슬 수납 케이스를 끼게 되면은 엄청나게 두꺼워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힌지 보호까지 염두에 두는 케이스들도 있던데 이런 걸 끼신다고 하면 손 작으신 여성분들은 그냥 작은 벽돌 하나 들고 다니신다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폴드 4를 이렇게 접어보면 케이스가 없을 때 유격은 요 정도가 됩니다. 제가 제로스킨 투명 케이스를 한번 사봤는데 가장 기본적인 케이스거든요. 이런 PC 재질의 투명 케이스를 끼면 이 정도의 유격이 되겠고 삼성 정품 S펜 케이스를 끼워보면 이 정도의 유격이 생깁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완전 밀착되게 딱 완전히 접히면 베스트겠지만 사실 이게 완전히 안 접힌다고 해서 쓰는데 불편하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다만 여기가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제 밀착돼서 접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몇 주 사용을 해보니까 여기 가운데로 먼지 유입이 좀 있기는 있더라고요. 가방에도 넣고 다니고 주머니에도 넣고 다니다 보니까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열면은 항상 먼지가 안쪽에 이렇게 꽤 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런 건 어쨌든 개인차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를 좀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메인 디스플레이의 지문 얼룩이 꽤 잘 묻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접히는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특성상 안쪽에는 이제 필름이나 강화유리 같은 걸 붙이지 않기 때문에 지문들이 지금도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지문들이 조금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메인 디스플레이에 특별히 이 가운데 주름 이제 요거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블랙 화면이나 지금 이렇게 꺼져 있는 상태에서는 보시게 되면 주름이 빛 반사가 생기면서 주름이 꽤 잘 보이는 편입니다. 그런데 화면을 켜서 이런 밝은 화면을 보시게 되면 정면에서 보면 이 주름이 거슬리거나 잘 보이진 않았는데 살짝 각도가 이렇게 틀어지면 눈에 거슬리기는 하더라고요. 네, 이 정도라는 걸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주름 때문에 폴드가 싫다고 하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꽤 봤는데 저는 이 주름 거슬리는 것보다 이런 새로운 폼팩터가 주는 만족감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무게인데요. 제가 침대에 누워서 폴드 4를 써보면 이 파지감 자체는 꽤 괜찮아서 좋습니다. 그런데 무게가 좀 많이 무겁다. 폴드 무게만 263g입니다. 그렇지만 접히지도 않는 아이폰 14 프로가 206g, 14 프로 맥스가 240g인 걸 생각해보면 이런 새로운 폼팩터의 Z 폴드 4의 무게는 어느 정도 이해도 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기본적으로 아이폰 프로 라인이든 Z 폴드든 사용하시려는 분들은 이미 무게보다는 어떤 다른 편의성이나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쓰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게가 무거운 거는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Z 폴드 4에 이제 케이스까지 한번 껴보게 되면 300g은 그냥 넘게 나오니까 절대 가벼운 무게가 아닙니다. 이게 제가 제로 스킨 투명 케이스를 껴봤는데 이것도 무게가 상당하고요. 삼성 S펜 케이스를 껴도 무게가 꽤 많이 나갑니다. 운동할 때 얇은 바지 주머니에 이 녀석을 넣는다
간다거나 집 앞에 편하게 나갈 때도 완전히 헤비하기 때문에 무거운 거 난 절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 녀석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게는 한번 이 정도로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색상인데 저는 그레이 그린 색상을 구매해봤는데요. 색상도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은은한 그린빛이 감돌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국방색 스타일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그레이 느낌 많이 나는 그린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톤 정리는 아주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아재 감성이라는 건가요? 이번에 좀 밝은 색이 좀 영한 느낌이 난다라고는 하던데 어쨌든 뭐 저는 어두운 이런 색상 위주로 구입을 하는 편이라 애초에 뭐 밝은 색은 고려는 안 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미 아저씨기도 하고 여기 왼쪽에 유심 트레이 슬롯이 보이고요. 우측에 물리 버튼들 있고 이렇게 상하에 스피커가 위치해 있습니다. 스테레오 스피커이기 때문에 뭐 뒤에서 음질 한번 들려드리긴 하겠지만 이번에 이렇게 스피커가 양쪽으로 혹은 이렇게 잡았을 때 위아래로 있다라는 거는 기존에 이렇게 수화기 쪽의 스피커를 사용하던 것보다 훨씬 더 음질 측면에서 좋아진 것 같고 들어보면 확실히 뭐 스마트폰 중에서는 음질이 가장 괜찮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따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타입C 규격의 후면 트리플 카메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외관이고 색상입니다. 네, 이제 디스플레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처음엔 뭐 폼팩터 자체에서 오는 신선함이 있으니까 일단 시원시원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 맛에 폴드를 쓰는구나 싶었어요. 작은 미니 태블릿 정도의 화면 크기는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펼쳐보면 디스플레이는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느낌인데 실제로는 이렇게 들었을 때 세로가 좀 더 길기 때문에 이렇게 들었을 때보다는 그래도 옆으로 돌렸을 때의 영상비가 훨씬 더 커지고 정보량에도 좀 차이가 납니다. 다만 이게 안쪽 디스플레이에서 유튜브 같은 거를 실행해보면 이렇게 양쪽으로 영상들이 뜨는데 커버 디스플레이에서 유튜브를 실행한 뒤에 펼쳐보게 되면 갑자기 이게 이렇게 확대가 돼서 마치 효도폰처럼 되는 이런 효과가 커버 디스플레이와 안쪽 디스플레이의 호환이 아직은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디스플레이를 열어서 그냥 여기서 유튜브를 실행하면 되는 거니까 뭐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런 연동성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한 달 정도 써보니까 평상시에 뭐 이동할 때나 잠깐 폰을 봐야 할 때는 사실 이거를 닫은 상태에서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딱히 큰 화면에서 뭔가를 해야 하는 게 아니거나 하면 거의 다 닫은 상태에서 얘를 그냥 쓰고 있게 되고요. 사무실이나 집에 좀 편안하게 앉아서 컨텐츠 시청할 때나 이걸 이렇게 펴서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닫고 쓰는 경우가 은근히 많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러면 그럴 거면 뭐하러 폴드를 쓰냐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다르게 보면 그만큼 이번에 이 커버 디스플레이가 괜찮다라는 뜻도 되는 거거든요.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고 큰 화면과 또 작은 화면 모두 다 각각의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말 나온 김에 이 Z 폴드 4에서 이 커버 디스플레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Z 폴드 4가 출시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우연히 제가 삼성 디지털 프라자를 지나가게 됐는데 이 녀석을 봤는데 진짜 너무 이쁜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폴드 1, 2, 3에 비해서 이 커버 디스플레이가 이 정도면 뭐 거의 완성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냥 딱 들더라고요. 베젤리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뭐 풀 디스플레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넓고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디스플레이를 그냥 닫고 사용해도 웬만한 것들은 다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아래로 긴 화면비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화면에서 표시해주는 정보량이 기존 바형 스마트폰에 비해서 더 많아서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폭이 좁아진 상태에서 이 길이를 맞춘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영상 크기도 그렇고 폰트 자체도 조금 작아져서 이 폰을 혹시 노안이 오기 시작하시는 40, 50대 분들이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글씨 크기가 좀 작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조금 그렇거든요. 그리고 양쪽이 좀 좁기 때문에 영상 화면이 굉장히 상단에 붙어서 밀착이 돼서 이렇게 위쪽에 표시가 되다 보니까 화면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 밖에 여기에서 타자를 이렇게 쳐봐도 오타가 그렇게 심하진 않다. 네, 지금 보이시죠? 별로 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존 폴드 3까지만 해도 이 가로폭 때문에 오타율이 좀 많다고 했는데 제가 뭐 전작은 안 써봤지만 폴드 4를 써보니까 오타가 자주 나는 거는 뭐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상단에 이렇게 조그맣게 있었던 화면이 조금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래도 풀 사이즈로 보게 되면 제 영상비가 뭐 2대1 비율이기 때문에 조금 더 꽉 차긴 하는데 전혀 열고 보지 않아도
답답하거나 그렇지 않은 이런 스타일이라는 걸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아이폰 유저 입장에서 갤럭시를 쓰게 되면서 좀 좋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원핸드 오퍼레이션이었는데요. 설정을 통해서 한 손으로 스마트폰을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디스플레이가 기본적으로 좀 크기 때문에 한 손으로 타자를 친다거나 뭐 폰을 조작하는 것이 사실상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갤럭시의 원핸드 오퍼레이션으로 이런저런 설정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컨트롤 박스 같은 걸 불러올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자주 쓰는 이렇게 아래로 계산기 불러오는 거, 그리고 아래로 마우스 패드를 꺼내서 이렇게 마우스 패드를 커서를 왔다 갔다 움직이는 이런 것들. 그래서 한 손으로 폰을 조작하기에 굉장히 좋은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갑자기 하냐면 이 갤럭시 Z 폴드 4가 특별히 이 폭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더 기존의 다른 갤럭시 21이나 22보다 더 한 손으로 조작하기가 편하더라고요. 어차피 큰 화면으로 뭘 한다라고 하면 이걸 이렇게 펴게 되는 거니까 한 손으로 좀 뭔가 폰을 간편하게 조작하고 싶다 이럴 때는 오히려 이렇게 폭이 좁은 디스플레이도 뭐 나쁘지는 않구나 라는 생각을 이번에 더욱더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다음 멀티태스킹인데요. 어쩌면 이제 폴드를 접해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것 때문에 다른 폼팩터의 스마트폰은 못 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예전에 그 노트 시리즈의 펜덤이 상당히 두꺼웠잖아요, 펜 때문에. 그래서 노트 쓰시는 분들은 계속 노트만 쓰셨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처럼 이 폴드 4도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 지금 제가 띄워놓은 화면은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3분할로 지금 띄워놓은 화면이고요. 위에는 유튜브를 띄워놨고 아래 검색할 수 있는 뭐 네이버, 그 다음에 지금 계산기 이렇게 띄워놨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유튜브를 보시다가 아래쪽에 태스크바를 통해서 계산기를 쭉 끌어서 아래쪽에다가 놓으실 수가 있고요. 또 태스크바에서 원하시는 뭐 네이버 같은 것도 하나 더 끌어서 이렇게 3분할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러오신 화면을 가운데 점점점 3개를 누르면 이렇게 즐겨찾기 추가를 해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엣지 패널에다가 저장을 하실 수도 있고, 아래쪽 태스크바에 이거를 저장해 놓을 수도 있고, 홈 화면에다가 또 설정을 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팅 자체를 원하실 때 언제든지 엣지 패널에서 혹은 태스크바에서 또는 홈 화면에서 불러올 수 있는 이런 멀티태스킹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앱의 뭐 레이아웃 호환성이 어느 정도 지원되는 앱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겠지만, 간혹가다가 이렇게 11분 관리 한번 띄워봤는데 이렇게 끝에 미묘하게 잘려 있다라든지 보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굉장히 화면은 큰데 그 안에 이렇게 무슨 효도폰처럼 그냥 크기만 커졌기 때문에 뭐 크게 봐서 좋은 건 있지만 정보량에 있어서 이걸 적극적으로 큰 화면을 활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멀티태스킹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끌어다 놓게 되면 기존 바 형태의 스마트폰 화면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Z 폴드 4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 레이아웃적인 문제, 앱 호환적인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멀티태스킹에서 어느 정도 좀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거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화면이 양쪽에 이렇게 남는 잉여 공간이 생기게 되면서 이 넓은 화면으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이제 들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거 역시도 방금 말씀드렸던 멀티태스킹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갖다 놔주게 되면 뭐 기존 바 형태의 이런 화면비를 유지하게 되면서 오른쪽에서는 또 다른 앱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멀티태스킹이 어떻게 보면 좀 아직 이 호환성에 있어서 부족한 Z 폴드 4의 단점을 적극적으로 좀 상쇄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 마지막에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Z 폴드 4는 뭐다? 멀티태스킹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카메라입니다. 뭐 전작들이 어땠는지 잘 모르겠어요, 써보질 않아서. 그런데 이 녀석도 카톡튀가 일단 만만치는 않아 보여요. 그런데 뭐 아이폰 14 프로의 그 괴랄한 카메라 카톡튀보다는 뭐 한결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뭐 디자인을 해치는 정도의 카톡튀는 아닌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직경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이 Z 폴드 4에서 사진을 찍을 때 좋았던 점은 일단 이렇게 접어서 사진을 찍게 되면 폭이 좁기 때문에 그립감이 굉장히 안정적이라서 좋더라고요. 이게 바 형태의 스마트폰은 아무래도 이렇게 넓적하게 되면 파지했을 때 좀 불안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얄쌍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두께감이 있다 보니까 그립감은 상당히 안정적이라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길쭉해서 이렇게 오른손으로 화면의 3분의 1을 가리더라도 촬영 화면 쪽 이 뷰어는 거의 가리지 않게 돼서 이것도 그냥 개인적으로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기존 폼팩터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셀피 모드를 설정을 하게 되면 화면을 펴서 이렇게 성능이 좋은 후면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진을 셀피를 찍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폼팩터 특성상 이렇게 플렉스 모드라는 게 있어요. 이쪽에 화면이 나오게 되고 아래쪽에서 조작할 수 있는 조작부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분리가 되면서 좀 색다르게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고, 딱히 거치대가 없어도 이렇게 접어서 거치대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뭐 어쨌든 폴드 4만의 특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버튼 커버 화면 미리 보기를 누르게 되면 찍는 사람과 피사체가 동시에 화면을 보면서 찍히는 사람이 지금 내가 어떻게 찍히고 있는지 나오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촬영한 결과물을 바로 왼쪽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뭐 이런 기능들도 큰 화면을 반으로 갈랐으니까 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카메라가 하나 더 남았는데, 여기 지금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UDC죠. 예,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전작에서는 좀 모기장 같이 생긴 것들이 좀 거슬렸다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개인적으로는 폴드 4에서 이 UDC 자체가 그렇게 거슬리지는 않았습니다. 옆에 있는 조도 센서도 그렇게 잘 눈에 띄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 녀석은 사실은 없어도 사실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카메라인데, 이렇게 안쪽에 하나 더 넣어준 것 뿐이기 때문에 뭐 화상회의나 영상통화 같은 거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카메라를 이렇게 활용하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있으면 간혹 쓸 일은 있겠지만 이거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다. 안쪽에도 디스플레이가 있으니까 그냥 하나 정도 더 넣어준 거 아닌가. 네, 아무튼 뭐 이렇게 접히는 형태의 폼팩터가 이게 깡패다 보니까 구현되는 기능이 상당히 많아졌고요. 사용자에게 다양한 경험을 선사해주는 그런 스마트폰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뭐 이 밖에 전작 대비 크게 향상된 뭐 5천만 화소의 카메라랄지 이런 스펙적인 내용들은 기존 뭐 갤럭시 S22 시리즈와 비교를 했을 때도 뭐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오늘은 뭐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려보고요. 카메라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단독으로 영상을 한번 준비해볼까 합니다. 뭐 그래도 아쉬워서 사진 몇 장 좀 찍어 봤는데,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갤럭시 특유의 강한 샤프니스나 뭐 자연이나 배경색을 찍었을 때의 채도가 좀 높은 스타일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뭐 개인적인 호불호의 영역이기 때문에 카메라 관련돼서는 직접 매장에도 한번 가서 사용을 해보시고 찍어 보시고 판단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스피커입니다. 실제 제가 몇 주 사용해보니까 좋았던 점은 여기 위아래로 동일하게 나 있는 스피커였습니다. 이게 잡는 방향에 따라서 상하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좌우가 될 수도 있긴 해요. 뭐 위쪽에 이쪽에만 달려 있다라는 게 조금 밸런스 상에서 이렇게 잡았을 땐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또 동일한 스피커가 이렇게 양쪽에 하나씩 있다라는 거는 장점인 것 같고요. 기존에 이렇게 수압으로 양쪽 스테레오를 맞추려고 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낫다라고 볼 수 있고, 제가 아이폰 14 프로와 한번 비교해서 들어봤는데요.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개인적으로 Z 폴드 4가 각 파트들의 해상력도 그렇고 음질에서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뭐 아무래도 크기가 있다 보니까 기존 스마트폰들에 비해서 훨씬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기타 다른 내용들 좀 몇 가지 더 말씀드려보자면, 여기 일단 지문 센서가 있는데 뭐 이렇게 잡았을 때 바로 열리는 것들도 나쁘지는 않지만, 제가 갤럭시 S21을 좀 오래 써서 그런지 그냥 저는 이 화면 위에 이렇게 딱 눌러서 지문 인식 해주는 그게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게 은근히 편한 것 같으면서도 좀 불편해서 뭐 저는 지금 왼손은
이 중지를 해놨고 오른손은 이 엄지와 검지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살짝 굼떠요. 어쨌든 저는 화면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는 그게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뭐 호불호의 영역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이 측면 버튼 두 번 클릭을 이렇게 플래시 온 버튼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플래시가 생뚱맞게 좀 여기 중간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이렇게 켜고 나서 이렇게 비췄는데 손에 이렇게 가려가지고 화면이 안 돼서 뭐지 하고 보니까 뭐야 아래 있잖아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플래시를 비출 때 은근히 이 중간에 있는 게 되게 거슬리더라고요. 이거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소소한 것들도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아이폰을 사용하던 유저다 보니까 삼성페이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거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편하고 사실 제가 이번에 Z 폴드 4를 바꾼 거는 이 새로운 폼팩터에 대한 내용들도 있지만 이 삼성페이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컸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이 삼성페이를 더더욱 원했던 이유는 제가 해외에서 오래 살다가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해외에서 제가 애플페이를 썼거든요. 카드를 다 넣고 다니면서. 근데 한국에 오니까 딱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삼성페이의 이 매력을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Z 폴드 4를 이번에 사게 될 때 삼성페이가 아주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거. 네, 오늘 사실 뭐 정품 S펜 수납 케이스나 뭐 펜슬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에 정품 차량용 거치대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영상이 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제가 다음 영상에서 이 펜슬 수납 S펜 정품 케이스와 차량용 정품 무선 충전 거치대에 대해서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 영상 올라가고 저희 채널에 계신 분들이 거의 다 아이폰 유저이기 때문에 얼마나 관심을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써보면서 느꼈던 점들을 스펙적인 건 좀 빼고 사용자 느낌에 대한 부분들을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Z 폴드 4 써보면서 또 다른 내용이 있으면 영상으로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픽 리뷰였습니다.